안녕하세요. 라온 편집실의 편집장 미아입니다. 오늘은 9월 두 번째 주에 호주 주요 뉴스를 종합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보내주시는 시청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락다운 4단계를 2주 연장하게 된 빅토리아주가 현재 아주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신규 확진자가 41명이 나왔고 토요일에는 37명으로 6월 이후에 가장 최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계속 이런 상태를 유지한다면 기존에 발표된 로드맵을 2단계 정도 건너뛸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발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빅토리아주는 지난주 발표된 로드맵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과 호주 정부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었는데요. 호주 대표 잔디 관리회사인 짐스 모잉의 설립자 짐 팻먼스는 앤드류스 주총리에게 직접 보낸 비난의 편지를 온라인에 공개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봉쇄 연장과 지나친 규제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할 만큼 고통을 받고 있다며 그는 호주 역사상 최악의 리더이고 결국 그의 손에 피를 묻히게 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여태껏 빅토리아주가 처한 상황을 격려하면서 2차 유행을 이겨낼 때까지 끝까지 돕겠다는 의사를 보였던 연방정부도 로드맵 발표 이후 믿었던 동료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그의 결정이 최악의 시나리오이길 바란다며 그 계획은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봉쇄 속에서 살아가는 고통에 귀를 기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로드맵이 의학과 과학에 근거한 설명이 불충분한 것이 비난의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14일간 하루 평균 5건 혹은 0건이 나와야 규제가 완화된다는 조건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뿐더러 실현 가능하지 않은 수치라고 호주 보건부는 지적했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의 필요성 또한 의학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고 국가 재난 사태의 필수 규제도 아니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봉쇄는 모든 시도가 실패했을 때만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백신만이 유일한 예방책이고 차선으로는 봉쇄가 아니라 테스트와 추적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퀸즐랜드와 타즈메니아, 뉴사우스웨일즈주도 빅토리아주처럼 지역 감염의 위험이 있었지만 이 두 가지 요소로 잘 컨트롤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빅토리아주는 더 나은 추적 시스템을 영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이라고 충고했습니다. 빅토리아주의 로드맵 기준대로라면 현재 뉴사우스웨일즈주도 락다운이 도입되어야 하지만 지금 봉쇄 없이도 감염 추적만으로 바이러스를 잘 컨트롤하고 있다며 빅토리아주와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빅토리아주는 3월 말에 발표된 호주 정부의 셧다운 규제를 다른 주보다 한 달가량이나 길게 유지했지만 결국 2차 유행이 퍼진 유일한 주이고 유례없는 강력한 규제 4단계를 6주간이나 실행하고도 현재까지 여전히 2차 유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앤드류스 주총리는 자신과 로드맵을 향한 비난의 여론에 크게 동요되지 않고 리더십은 대중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며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한 신념을 표현했습니다. 이번 주 퀸즐랜드에선 국경 봉쇄에 대한 정치적인 분쟁이 있었습니다. 캔버라 여성이 퀸즐랜드에서 진행된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 호텔 격리를 제외해달라는 요청이 거절되었는데 장례식 당일에 감욕복을 입고 10분간 격리 장소에서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연방정부의 모리슨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퀸즐랜드의 결정은 잔인하고 차가웠다며 비난하면서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퀸즐랜드 부총리는 이런 총리의 태도를 정치적인 의도가 숨은 연기이고 그는 악어의 눈물을 보였다고 공격하면서 긴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곧 다가오는 주선거에 연방정부가 자유당 의원을 퀸즐랜드 주총리 후보로 내세우기 위해 거짓 눈물까지 보이며 음모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노인 요양시설에서 수백 명이 죽어갈 때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고 루비 프린세스호의 비극에서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으며 지금 해외에 고립된 수만 명의 호주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느냐며 왜 퀸즐랜드에만 이런 공격을 하는지에 대해 솔직한 동기를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퀸즐랜드에 사는 아들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어머니의 기사가 다시 나오면서 퀸즐랜드가 너무 강한 국경
국경 봉쇄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퀸즐랜드의 노동당 의원이 40세 생일 파티를 열어 댄서와 함께 벨리 댄스를 추면서 코로나 규제를 어긴 일이 발각되었는데요. 정치인들의 생일 파티는 허락되고 어머니는 아들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되냐며 거센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정부는 사랑하는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더 이상 장례식을 만들지 않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감염과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퀸즐랜드는 공공의 건강을 위해선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퀸즐랜드는 강한 국경 봉쇄와 빠른 대처들로 인해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3명 안팎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이 개발 중인 백신이 한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면서 잠시 개발이 중단되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발표가 있은 지 며칠 만에 백신 개발이 다시 재개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부작용을 겪은 환자는 영국에서 실시한 실험 대상자였고 현재 영국, 브라질, 사우스아프리카 그리고 미국에서 18,000명의 참가자들이 백신을 투여받았습니다. 부작용을 일으킨 환자의 증상은 척추에 염증이 생기는 신경계 쪽 이상으로 횡경근염과 일치하는 증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척추기립 장애나 요통, 방광, 내장기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이었기 때문에 전체 연구를 일시 중단한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임상시험 중에 중단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며 중단 자체가 백신 개발에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고 이 증상에 대한 더 정확한 연구가 곧 밝혀질 것이라며 지난 7월에도 백신을 투여한 참가자가 신경계 쪽에 이상을 보여 임상시험이 며칠간 중단되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조사 결과 그 부작용은 백신과 무관한 다발성 경화증 사례였고 임상시험은 다시 재개되었는데요. 일부 의학계에선 현재 백신 개발이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잠시 브레이크를 가지는 것을 경고하고 있지만 백신만이 코로나의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세계는 한시라도 빨리 백신이 나오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호주 정부는 백신 개발이 완료되면 무료로 접종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뵐게요.